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예, 아주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중년의 분들은 이리저리 이제 아픈 곳이 한두 군데 생기죠. 그죠? 전국을 보면 한경북도 그죠? 뭐 더 또 뭐 한라산 이렇게 해서 충청도 그죠? 여러 군데 이렇게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윗부분에 아픈 분, 아랫부분에 아픈 분, 또 내지는 가장 뭡니까? 또 추위에 약하신 분이 많죠. 또 추위에서 오는 것은 추위에는 우리가 올해 뭐 오리털 이렇게 거의 털 좋아서 많이 견딜 수가 있는데 추위에서 오는 질병들이 또 많죠. 그것이 뭡니까? 피부염, 아토피 이런 거죠. 그죠? 염증, 비염, 그죠? 이런 거, 알레르기. 이런 거는 전부 춥고 이렇게 메말라서 이렇게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과 또 제가 직접 철학관에서 오랫동안 손님들을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또 먹어서 효과 본 것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자, 음팔동, 양팔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식간에는 뭡니까?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인계가 있죠. 자, 내년에는 뭐 계묘년이 되죠. 계묘년은 음의 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갑을 병 되겠죠. 그죠? 갑을 병, 정, 이제 뭡니까? 작년에는 임이 왔고 올해 내년에는 개가 오는 거죠. 그죠? 임인년, 계묘년, 그죠? 그러면 그 뭡니까? 갑진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음양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죠? 한 해는 한 해는 양, 한 해는 그죠? 내년에 계묘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양의 해가 되는 거죠. 또 이 음년에 태어난 사람들, 그 내년에도 음이 되고 올해 태어난 임인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양의 년이 되겠죠. 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음의 달에, 또 음날에 이렇게 만약에 정사 이렇게 태어나고 김이일, 신유일 이렇게 뭐 신유월 이렇게 되면 전부 음이 되겠죠. 또 양은 뭡니까? 갑인년에 병오월에 무오월 일이죠. 또 경신시 이렇게 하면 전부 양극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음이 많고 또한 사주에 몰림이 많은 사람, 불이 너무 많다든가 또 추위가 많은 나무가 너무 많다든가 그죠? 이렇게 한쪽 몰린 사람들이 주로 뭡니까? 몸에는 질병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자무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병, 적어도 병이라는 역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린 것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병을 슬기시키는 거, 융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융화를 맞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궁합을 볼 때, 자, 양의 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음의 년을 주로 만나라. 음의 년을 태어난 사람은 양의 년을 만나라. 그러면 내년에 태어난 계묘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양의 년은 올해 태어난 사람이죠. 임인년, 그죠? 갑인년, 뭐 이렇게 병인년, 무인년, 경인년, 임인년 전부 다 양극이 되겠죠. 임자년. 경신년 이렇게 해서 양의 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음양의 조화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지를 보면서 일간을 보면서 궁합을 맞췄지만 이 해에 어떤 해에 따라가는 것도 30년을 해보니까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더라. 또 4살 차이, 4달 차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음양의 이치가 굉장히 거기서 질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질병에서 뭡니까? 음이 많으니까 습이 많아져요. 습은 뭡니까? 우리 인체에서는 습기를 얘기하는 거죠. 습기. 그래서 습이 많아지면은 이 젖어 있다는 거죠. 몸속에 젖은 습이 많다는 거예요. 습이 많은 사람들은 염증이 많습니다. 염증은 뭡니까? 축농증, 그죠? 그다음에 비염. 뭐 이런 게 뭡니까? 전부 염증이 요통 이렇게 전부 염증으로 인해서 아픈 것들 대부분 뭡니까? 염증으로서 아픈 게 신경통이죠. 신경통은 뭡니까? 바로 기신신자 진할경자 그죠? 불통자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귀신같이 지나가면서 아프다. 그게 아프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귀신병이죠. 그죠? 그래서 신경통 귀신같이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계속 아파야 되는데 오늘 아프다. 저녁에는 아프다가 아침에 안 아프고 또 밤에 계속 아프고 낮에는 안 아프고 이런 것이 신경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염증 질환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불꽃 염자를 염증은 뭡니까? 불화자 2개를 이렇게 붙여놨죠.
불화자추가 이거 잘을 띄어넣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불로서 태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몸을 마르게 하면은 병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찜질방이 유행하죠. 자, 찜질방은 뭡니까? 가서 오세요. 장작불 태워서 뭡니까? 이렇게 참나무를 태워서 하는 찜질방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것도 물론 황토 이런 걸 해서 바깥을 태우는 그 역할을 하게 마르게 만드는 거죠. 몸을. 그죠? 적당한 뭡니까? 습기를 불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습기까지는 불어낼 수가 없지요. 바깥에 피부에 있는 어떤 습기는 일부 불어낼 수 있습니다. 황토라든가 참나무 솥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 것이 잘 나오지는 않죠. 몇 시간을 있고 땀을 많이 내어도 기운만 빠지지. 그죠? 그러면 속에 있는 습이나 염증을 불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인 제가 약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끓여서 이거는 뭡니까? 토복령하고 배하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손님들 오면 한 잔씩 내일 겨울에는 드리는데 이것이 굉장히 기침, 가래 여기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토복령은 아시죠? 토복령은 바로 만개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경상도에서는 만개뿌리라 얘기하고 저 서울 경기도에서는 청밀에 이 넝쿨이라 그러죠. 청밀의 넝쿨. 이거 뿌리를 토복령이라 하는데 생기기는 이렇게 아주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고약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뭡니까? 효과는 우리 몸속의 염증이나 중금속 이런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불어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끓고 있는 이거는 이 토복령하고 이렇게 배하고 같이 넣는 겁니다. 배 하나 정도 한 2,000원, 토복령 한 봉지 한 10,000원 정도 사면 이렇게 요즘 잘 잘라놓은 국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굳이 추운데 캐러 안 가셔도 됩니다. 약재상에 가서 이렇게 하면 정말 한철 내 식구 내 먹을 수가 있고요. 감기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철학관에서 철학관은 겨울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10월부터 2월 달까지가 손님이 가장 많아요. 그 오시면 이것을 한 잔씩 드렸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저도 끓이다 보니 또 매일 먹게 되죠. 또 오랫동안 책을 보다 보니까 비염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 비염에서 이 벗어나는 그것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철학관에도 손님 오면 추우니까 자꾸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건조하게 돼요. 건조하게 되니까 또 비염이 심해지고 이러한 또 축농증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또 연구한 것이 바로 또 독고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약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산에 가면 첫째 나무 이 분에 우리가 3대 그죠? 3대 그 뭡니까? 나쁜 우리 가면 귀신 같은 그런 가시들이 있죠. 3대 도깨비 풀이라 그러죠. 3대 도깨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고말입니다. 독고말이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참 영상에서는 잘 보일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독고말이를 쳐보셔도 되죠. 고약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옷에 이렇게 들어붙는 거죠. 이게 들어붙으면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에는 독이 있답니다. 가시에는 독이 있어서 이것은 기름이 없는 후라이팬 이런데 냄비에 이렇게 볶으면 이 가시가 다 떨어집니다. 또한 이거 약재상에 가도 팝니다. 팔아서 얼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은 비염하고 축농증입니다. 몸에 어떤 기운, 나쁜 기운을 불어내는 그런 독소를 불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기침, 감기, 그다음 비염, 축농증 이런 게 좋아지는 겁니다. 왜 음해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습기가 많습니다. 습이 많으면 몸에 질병이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좀 잘 나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몸을 자꾸 속에서 말라줘야 되는 거죠. 아까 염자가 보셨죠? 불화자 2개죠. 이 불화자 불로서 말라줘야 되는 건데 불로서 어떻게 말랐습니까? 몸을. 그런데 이 중금속이나 나쁜 것을 불어내면 바로 말라진다는 원리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복령하고 같이 독고물을 저는 같이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은한 불에 꾸준히 끓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또한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또 영실이라 그러죠. 이렇게 산에 가면 지천에 요즘 겨울에는 더 따기가 좋아요. 아무도 안 따니까요. 이렇게 찔레 열매가 있죠. 찔레 열매 이거를 우리가 영실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3가지를 같이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합니다. 끓여 먹고 또 손님인데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양은 적절한 양에 지금까지 한 30년 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더라고요. 또 독고마리는 그냥 볶아서 쓰면 되고, 또 이제 약재상에 가면 볶아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영실 이것도 바로 쓰면 약간의 독성이 있다는데, 이렇게 말려서 사무실에 한 5마리를 놔두면 바짝 말라요. 마르면 그것을 또 이렇게 끓여서 같이 쓰고, 배는 뭐 시중에 수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쓰면은 몸속에 나쁜 기운을 다 불어내는데 역할을 한다. 우설은 다 아시죠? 바로 이렇게 우설은 우리가 소우자를 쓰는 거죠. 그죠? 무릎설자에서 무릎에 좋은 어떤 뿌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관절염, 그죠?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이죠, 그죠? 척추 디스크 뭐 이런 분들은 이 우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뭡니까? 기침 가래도 좋고, 또한 이 뼈에 좋아서 디스크라든가 뼈 아픈데 굉장히 관절염죠, 그죠? 무릎 아픈데 이런 게 굉장히 저희 소우자처럼 무릎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것을 우리가 뿌리를 쓰는 거죠. 이것을 우설이라 그러죠. 그리고 배하고 정말 구하기 쉽죠, 그죠? 우설 이것도 뭐 약재상은 팔고, 영실도 가면 옷에 다 팝니다, 그죠? 독고마리 팔고요. 토복용도 아주 얼마 안 해요. 한 봉지 토복용 이 한 봉지에 많은 정도면 오래 정도 겨울 내에 들어서도 이게 남습니다. 이렇게 요즘 국산이 잘 잘라서 굳이 나오는 이 추운데 토복용처럼 자연인처럼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 식구가 많이 이렇게 드실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철학자가 이렇게 약재를 설명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이 100세 시대에 질병은 점점 늘어나고, 그죠? 수명은 늘어나는데, 지금 수명은 늘어나는데 질병 또한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저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족 간의 한몫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한 오랫동안, 그죠? 또 뭡니까? 이 수명이 길다 뭐 성생활도 오랫동안 또 해야 되겠죠. 그러한 또 연관관계들 여러 가지. 특히 가장 많이 오는 겨울에 보면은 비염이 참 많고 축농증이 많은데, 정말 이게 또 잘 안 낫는 병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이 독고마리와, 그죠? 이 토복용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다음 또 배하고 또 토복용 같이 끓여 먹으면서, 또 영실하고 같이 이렇게 찔레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은, 몸에 특히 열이 많은 분들은 이 독고마리나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이 추운 사람들, 뭐 덩치는 있는데 자꾸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옷을 많이 입어도 특히 뭐 여름에도 내의 입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주 몸이 찬 분들입니다. 이런 영상을 많이 봤죠. 몸에 1도만 열이 높으면 병이 잘 안 걸린다. 추운 분들이 아무래도 그 병이 잘 걸립니다, 그죠? 주로 자궁병, 그죠? 뭐 유방암, 이렇게 추운 사람, 몸이 찬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몸이 따뜻하면 자고로 이렇게 우리는 병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몸이 찬 분들이 1년 12달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죠. 따뜻한 물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배와 토복용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그죠? 조금 더 데워서 이렇게 먹는, 그죠? 이렇게 참 얼마 가치는, 돈은 그리 비싸지 않지만 온 식구가 다 먹고 온 철학관 온 모든 손님들 늘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음의 년에 태어난 분들이 몸에 참 이렇게 뭡니까? 사주에 음이 많은 분들은 주로 몸이 찬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로 습이 많습니다. 습은 뭐다? 염증이다. 염증이 많은, 그죠? 이렇게 뭡니까? 불꽃 염자에 정세정자 염증이 많아지니까 그 염증에서 오는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경통이다, 이렇게 같이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염증하고 신경통. 신경통이 특별하면 애매해서 나오진 않는데 아픈 데는 많죠. 전국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지나가면서 아픈 게, 오늘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이 신경통이죠. 그래서 그는 신경통이 염증이 습이 많은 분이 염증이 많다. 그럼 그 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렇게 뜨거운 어떤 열을 가진, 또 중금속을 이렇게 불어내는 이런 약재로서 그 습을 드러내니 몸은 자동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염, 축농증 이런 다 염증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뭐 기억력이 상실되고 또 뭡니까? 또 냄새도 나죠. 이런 것들, 그죠? 거기에서 이 독고마리는 굉장한 효과가 3대 도깨비풀 중에 하나입니다. 지천에 이렇게 깔려 있죠.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약재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잘 이렇게 법제해서
이 독성을 다 이렇게 볶아낸 이런 많습니다. 가해 가시에 독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볶아내는 거 그냥 만약 그냥 채취하는 분들은 기름 없이 그냥 살살 볶으면 이게 뭡니까? 이 가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법제한 것이 많이 팝니다. 그런 것을 사용해서 또 축농증과 비염에서 벗어나는, 또 학생들이 이렇게 비염 염증이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런 거에서 또 이렇게 온 식구가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독고마리하고 뭐 이렇게 토복령 같이 넣어서 은은한 분의 맛도 괜찮습니다. 또한 토복령하고 배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감기가 또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열도 올리고 또 추위가 타면 점점 이렇게 먹으면 추위가 안 타지거든요. 추위가 안 타지면 몸에 열이 있다는 겁니다. 몸에 열이 있으면 다른 병이 침투를 못한다는 그런 연관관계를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에 음행년에 태어나면 사주에 음팔동, 음이 많은 분들은 습이 많다. 습이 많은 분은 염증이 많다. 염증에서 나오는 거는 신경통, 요통, 뭐 관절염, 염증, 염자가 들어가는 거 다 그죠? 다 신경통하고 연관이 되고, 또한 세포의 어떤 우리 습하고 연관이 되더라. 그 습을 불어낸 거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약재를 사용하면 되더라. 그것이 토복령, 독고마리, 영실, 우설, 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철학자의 오늘 약재 설명까지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겨울을 나시고 감기 해병들이고 또한 뭡니까 축농증, 비염에 이렇게 벗어난 또 오랜 기침 전식에서 시달리는 분들은 이래 토복용과 이렇게 배를 같이 넣어서 은은한 불에 이렇게 끓여서 오랫동안 복용하시면 감기 또 이렇게 천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이 영상 줄일까 합니다. 지금까지 팔봉쌤TV의 팔봉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